됐어요? 오늘은 출석을 확인을 할 거니까 저기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채팅창에다가 학번이랑 이름 써주세요. 출석 확인하게. 그 다음에 그동안 수업 진행할게요. 잘 보여요? 글씨? 네. 우선 뭐 조파장 얘기 쭉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31쪽에 보면 표 2-1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거기 선종 써져 있고 뭐라고 표에 이상한 숫자들이 막 써져 있죠. 그 다음에 그 배 종류가 써져 있고, 그럼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개론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두 개 배우긴 배웠죠. 어떤 단어인지. 이제 3학년 2학기예요. 이런 거 모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유조선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뒤에 표에 뭐라고 숫자랑 글자들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제일 처음 써져 있는 게 FN이라고 써져 있네요. 뭔지 알아요? 유체 때 배웠죠? 프로듀스예요. 오늘 많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저항 계수라고 해서 CT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잉여 저항은 CR 곱하기 10의 세제곱. 조파 저항은 CW 곱하기 10의 세제곱. 뭐야, 또 형상계수도 있네. K. 형상계수고 마찰 저항계수가 CF 10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를 한번 볼게요. 유조선은 얼마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0.23. 아직 책 안 사신 분들 있으면은 사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빌려서라도 구해오세요. 이제 우리 수업이 앞으로는 책 내용 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 자료 제가 필요한 내용 다 스캔 떠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 근데 그걸로는 당연히 내용이 좀 저도 필요하다 싶은 것만 정리해놨지 내용이 앞뒤가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다만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책 사가지고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책 광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쓰는데 기여한 게 없어서 돈이 저한테 들어온 게 전혀 없거든요. 0.660. 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교보문고에 제 이름으로 쳐보면 저항 추진 책 한 권 있거든요. 그거를 사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돈이 떨어지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0.4. 또 뭐가 있나요? 뒤에 형상계수 28 자동 컨테이너선 보고 있죠? 마찰 저항계수 0점 아닌데 1점이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1점 됐습니다. 표 2-1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친숙한 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수업에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업까지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표에서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그 다음에 우선 얘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알면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얘를 배울 거예요. 뒤에 두 개를. 그걸 다 알면은 우리가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4장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 종류에 따라서 왜 얘가 달라지는지는 5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은 뭐 우리 저항추진 수업의 앞쪽 반절은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프로듀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루트 GL분의 V라고 정의를 했어요. 맞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G는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스에는 어떤 가속도가 지배적인 그런 물리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꼭 중력이 아니더라도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가속도 값이 들어가요. 근데 우린 주로 중력을 받는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꼭 배의 파도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거든지 중력이 영향을 받는 문제면은 프로듀스에 대한 상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듀스가 같으면은 스케일이 달라도 뭔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성분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G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잖아요. 근데 꼭 길이로 하시지 않아도 되고 배수량을 3분의 1제곱 하면은 차원이 뭐가 되겠어요? 길이죠. 부피를. 봐봐요. 부피를 3분의 1제곱 하면 걔가 뭐가 돼요? 길이 차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길이를 세제곱하면 부피잖아요. 그래서 L을 배 중에서 특히 고속성 같은 거는 L을 정의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배수량의 3분의 1승 아니면 배폭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라고 하시면 되지 길이 차원 꼭 배의 앞뒤 길이를 반드시 프로듀스에 써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V는 그냥 배가 가는 속도인데 다행히 속도에 대해서는 뭐 정의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배가 앞으로 가는 속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 차원, 가속도 차원, 길이 차원 세 가지를 가지고 뭔가 상사를 뽑아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듀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C가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C라는 거는 영어로 코에피션트라고 하고요. 적어놓을 자리가 여기다 통째로 쓸게요. 코에피션트고 유체역학 때 코에피션트 들어봤을 거예요. 뭘로 들어봤냐면 CD로 들어봤겠죠. 저항계수? 맞아요? CD 어떻게 배웠어요? CL, CD 두 개 배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D를 2분의 1로 V제곱 A 아니면은 A 말고 뭐 L제곱으로 나눠줘도 취향대로 해주세요. L제곱 또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코에피션트라고 하면은 어떤 물리량을 무차원화를 해준 거예요. 무차원화라는 거 유체역학 때 배웠죠. 아마 그 7장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얘는 힘이거든요. 단위가. 힘이면은 밑에 단위도 똑같이 힘으로 돼서 어떤 기준 힘값으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힘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코에피션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계수라고 한글로 쓰죠. 다만 우리 저항추진 수업에서는 L제곱 대신에 배의 침수 표면적이라고 해서 수면 아래 표면적 넓이를 S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C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위에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밑에는 2분의 1로 V제곱 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기서 로는 뭐예요? 물의 밀도예요. 그 배의 밀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V는 프로듀스의 V랑 같겠죠. 앞으로 가는 속도. S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돼 있고. 밑에 단위를 차원을 생각해 보면은 앞쪽은 하면은 얘는 동압이 될 거고 동압 곱하기 면적이니까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힘이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유체력, 관성력. 그 레이놀즈 수 복습할 때 제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관성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복습하는 거 안 봤구나. 관성력이고 이제 위에 뭐가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차원은 힘이겠죠. 밑에가 힘이니까 위에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뭔진 몰라도 힘에 관련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C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CT, CR, CW, CF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걔가 뭔지 알면은 이 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T는 토탈이에요.
전체. 그 다음에 R은 전체라고 씁시다. R은 레지듀얼이라고 했나? 그래서 한글로는 잉여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W는 웨이브 메이킹. 그러니까 파도를 만든다예요. 파도를 만들 조자를 써서 조파. 마지막으로 F 있죠. 프릭션. 마찰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 뒤에 하나 더 붙어요. S랑 M이 붙는데 S는 쉽이고 그 다음에 M은 모델이에요. 이거는 4장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모형 실험에 대해서 4장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알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C, T, S는 진짜 배의 전체 저항을 얘로 나눠준 거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뭐 CW는 어떻게 됐어요? 배에 파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저항을 뭐 실제 배든 모형 배든 간에 파도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저항을 무천화를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에 대한 설명 이제 그러면 2장에서는 제대로 배울 게 파도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는 뭐 대충 얘기했으니까 됐고 CR이랑 CF는 모형 실험 얘는 3장에서 얘기할 거고 얘는 이번 챕터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4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표를 쭉 놓고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게 CR 더하기 CF를 하면 뭐가 나와요? CT가 나와요. 숫자가. 그런 것 같아요? 맞잖아요. CR 더하기 CF 해주면은 얼마예요? 1.99잖아요. 얘랑 같죠? 표만 보고 봤을 때. 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단 거죠. 아이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암산이 안 돼서 얘기하는데 이렇게도 쓰거든요. CW 더하기 1 더하기 K CF. 이것도 숫자 맞아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맞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만 봤을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CR 더하기 CF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얘를 무슨 저항계수라고 했어요? 잉여저항이라고 했죠. 잉여저항 더하기 F 마찰저항. 마찰저항이 전체 저항이랑 같구나.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조파저항이랑 마찰저항이랑 둘이 더하지 않고 앞에 1 더하기 K라는 형상계수를 들고 와야 같구나.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뽑아낼 수 있죠. CR은 CW 더하기 KCF구나. 맞아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내용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본 수업에서 적어도 5장까지는 주로 다룰 내용이 CT를 어떻게 구하냐요. 진짜 배의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구할 방법은 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주로 모형 시험을 하거든요. 그럼 모형 시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형 시험 결과에서 CW 아니면 CR을 구해요. 얘는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다. 왜 같냐면은 프루드 수를 같게 해서 실험을 해주니까 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요. 프루드 수와 같을 때 얘랑 얘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같아요. 아니면 얘랑 K W랑 K 아니면 R이 실선이랑 모형선이랑 같고 CF는 뭐 실선 크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정을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둘이 더하면 CT가 나오죠. 그럼 CT는 뭐였어요? 이렇게 계산되는 무차원 계수잖아요. 그럼 실선에 대해서 V 우리가 알죠? 설계할 때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프루드 수를 계산했으니까 있어요. S는 배 설계했으면 표면 면적이 있겠죠? 다 구하면은 힘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배의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건 CT를 알면 얘를 구해요. 근데 CT를 알려면은 CR이나 CWK 이거를 구해야 되고
얘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은 파도를 만드는 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근처에 파도를 만드는 저항이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유체의 점성으로 인한 마찰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걔네들끼리 더해주면은 실제 배의 저항이 나오더라 라는 게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추가로 얘기해 주자면은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CR 값은 얼마란 거예요?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했을 때 얘니까 0.000680이었나? 네. 원래는 이 값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리프트랑 드랙 배울 때 뭐 저항계수 대충 얼마로 배웠어요? 대충 어느 정도 값에서 놀아요? 뭐 0.5, 뭐 1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되게 날씬하게 뽑으면 뭐 0.0몇 나오고.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오더에서 논다. 물론 거기서는 S 대신에 전면 투영 면적을 썼고 지금 우리는 배의 침수 면적을 쓰니까 뭐 거기서 차이가 좀 더 벌어지긴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유체역학 때 배우던 거에 비해서 뭐 100배, 10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저항이. 어떤 저항이? CR 아니면 CW는 더 작겠죠. 얘보다 작으니까.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저항이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크기에 비해서 배 크기에서 얻어지는 관성력에 비해서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저항은 엄청 작아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는 파도를 만드는 데 드는 거고 얘는 점성으로 인한 마찰이잖아요. 마찰이 훨씬 크죠? 마찰이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물어봤을 때 배에서 저항이 뭐가 제일 크나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는 파도를 만드는 게 제일 커요 라는 소리 하면은 안 돼요. 일반적인 배는 마찰이 훨씬 커요. 마찰이 더 크고 뭐 물론 엄청 고속선이다 하면은 얘보다 얘가 커질 수는 있겠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배에 대해서는 마찰이 항상 더 크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도를 만드는데 상사를 이루는 거는 프루드스고 마찰을 관련해서 상사를 이루는 건 레이놀드 수거든요. 그거 자세히 배우는 거는 이제 이번 장이랑 다음 장에 배우겠죠. 그러면 원래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얘를 맞춰줘야겠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차원 해석 때 배웠겠지만은 얘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얘는 모형이 작아지면은 그만큼 얘인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속도가. 근데 무작정 빠르게 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를 속도를 올리면은 프루드 수가 막 변하는데 CW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CW는 프루드 수의 4제곱의 비례를 거의 해요. 완벽하진 않은데 거의. 그 다음에 레이놀드 수는 뭐에 비례를 하냐면은 레이놀드 수가 아니지. CF겠죠? CF는 레이놀드 수의 2를 빼가지고 걔를 제곱한 것분의 1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얘 봤을 때 어때요? 레이놀드 수가 백날 변해봐요. 로그 취하면 거의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수의 변화는 CF의 변화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지 않아요. 모형이든 실선이든. 근데 프루드 수는 함부로 손대면 망해요. 조파 저항이 막 쭉쭉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마찰 저항이 큰데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레이놀드 수는 속도 변화에 레이놀드 수의 변화에 대해서 마찰 저항이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현실상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더 민감하고 맞추기도 가능한 프루드 수를 모형이랑 실제랑 같게 하자라는 게 모형 시험에서 기본 방향이에요. 만약에 수면이 없는 물체라면 잠수함 같은 거면은 얘를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레이놀드 수를 맞춰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가능한 높은 데에서 해줘요. 그 다음에 추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잘랐다 갈게요.